사기에 가까운 행위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쪽 가셔야죠. 왜 저한테 그 얘기를. 우리 회를 벗어나는 범위이기 때문에 일이 좀 느껴지는 압박감이 좀 더 커졌다고 해야 되나? 세무사들에 대한 신뢰성도 또 떨어지는 많이 힘든 상황이죠 지금. 좀 밝은 얘기를 할까요? 왜 자꾸 힘들어지죠? 안녕하세요. 세무사TV에서 기획적으로 정기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유튜브인데 오늘 첫 촬영이라 조금 어색한 면도 많을 건데 일단 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오늘 기장이라는 것 그리고 저가 기장 그리고 세무대리 서비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납세자분들께서는 뭐 사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업자 아닌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세무대리 서비스가 도대체 뭐냐 그 중에 또 저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기장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건데요. 일단은 기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조득기 세무사님이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네. 실제로 거래를 하고 하는 일련의 거래 과정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들을 기장이라고 하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래서 저희 세무사들이 흔히들 일반적인 사업자들이랑 거래를 한다고 했었을 때 사업자들이 뭐 매출, 매입 그거에 대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거래들을 모아가지고 장부에 기록을 해서 과세관청에 신고를 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드는 작업이다 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모 땡땡땡 프로그램에서 뭐 무조건 환급 받을 수 있다, 뭐 수익 금액 얼마에 환급금 얼마 이렇게 거의 기계처럼 해가지고 막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무조건 환급 받는다는 거는 다 어떻게 보면은 허구라고 봐야 되거든요. 소득이 정해지면은 그거에 따른 세금이 나오는데 그 3.3%라는 거는 이미 내가 낸 세금의 개념으로 봐서 원천 징수를 당했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이라고 해서 차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주는 거고 덜 냈으면 세금을 내는 구조인데 이런 것들을 따지지도 않고 수익 금액이 얼마인데 무조건 환급을 얼마 해주겠다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반 사기에 가까운 행위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신고를 넣었다고 쳐도 나중에 세무서에서 사후 검증이라든가 소명 요구를 받았을 때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매출이 3천, 4천이 넘어가면 환급이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원래는. 저도 한 10년 전에 저는 보험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쫙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신고를 한다고 했는데 수익 금액도 뭐 억대가 넘어가는 분들 경우에는 카드도 다양하고 그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통장으로 이체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비용 처리를 하고 하려면 이게 1년치를 기장하나 보니까 수수료가 높더라고요. 왜 여기는 이렇게 비싸냐? 저기는 무조건 환급해주고 뭐 몇 프로 준다는데. 저 요즘이 아니죠. 몇 년 됐죠? 그 세무 기장 낙찰 시스템? 그 어플을 만드신 제작하신 분들 자체는 의도가 손쉽게 세무대리인이랑 납세자랑 우리가 뭐 직접 만나서 컨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낙찰 시스템을 이용해서 나도 가격을 보고 고를 수 있게 납세자가 직접 뭐 그런 거를 의도로 해서 만드셨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낙찰 시스템이라는 게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장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된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자체가 저희들 뭐 기장 시스템 자체를 좀 붕괴시키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요. 가격 유지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지켰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근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기장하면 정수기 주는 데도 받고 기장하면 냉장고 주는 데도 있고 휴대폰도 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상품이 차이가 나는 거지 어떤 기장을 매개로 해가지고 뭐든지 다 하는 것 같아요. 오픈되게. 법무사들한테 피해를 미치는 법무사 설립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대신 내주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회를 벗어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자격사들 간의 문제라서 지금은 그 정도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좀 더 심하게 보고 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들이 평균 기장료가 10만 원 기존 시작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5만 원에 하고 계시면 5만 원어치의 서비스만 원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서비스는 뭐 30만 원어치 원하시는데 딴 데는 5만 원이던데? 그럼 저는 딱 한마디 하거든요. 그럼 그쪽 가셔야죠. 왜 저한테 그 얘기를. 그런 느낌의 것들. 그래서 그 저가로 경쟁하듯이 기장 이렇게 체결하는 어플 가입하실 거예요? 저는 해봤는데 낙찰이 안 돼요. 정가격 올려놓으면 낙찰이 안 돼요. 만 원요? 본인들이 뭐 올리고 뭐 입력하고 그냥 프로그램 아닐까요? 프로그램 안에서 본인 납세자들이 다 입력하고 자료를 올리고 하되 마지막에 취합 정리만 세무사가 해주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구조가. 납세자가 안 올리면 세무사가 뭘 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월 10,000원짜리를 닥달해가지고 올리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은 뭐 그냥 명목상에 아 나는 세무를 뭘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만 주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무장들이 운영하는 사무실 그런 쪽이 좀 피해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사무장이 하는 게 명의되는 거죠. 그렇죠. 명의돼야죠.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신고해요? 신고는 세무사에다가 네, 세무사회에 신고를 하면 세무사회 각 지방 세무사회는 이제 업무정화조사위원회라는 게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징계 사유에 해당을 하면 이제 그 세무사를 징계를 하는 거죠. 저는 요 근래에도 저희가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면세품에 대해서 계산서를 받게 돼 있고 그 계산서는 뭐 의제매입 세액 공제라는 걸 해주는데 그 의제매입 세액 공제가 귀찮다고 계산서는 받지 말고 세액연서만 받아오라고 했대요. 나는 계산서는 처리 안 해주겠다. 뭐 그러면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저한테 와서 이거를 뭐 제대로 신고를 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뭐 기장료가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드리는 거죠. 라고 했는데 사후 관리가 나오니까 연락이 안 되고. 해결을 못 해줬는데 답이 없던데. 뭐 사례라기보다는 확실히 예전이랑 좀 바뀐 게 신고를 끝나면 그래도 어느 일정 기간은 휴식기라는 걸 좀 가지면서 좀 찜찜하긴 하죠. 신고 끝나고 나서 항상 찜찜한 기분. 내가 그걸 못 봤을 거다. 그거를 뭐 전부 다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한 신고 기한 동안은 고생을 했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세무서에서 그냥 신고 기한 끝나면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바로 전화 가지고 이거 왜 들어갔나요? 뭐 예전처럼 뭐 한 2주 정도 시간을 좀 주고서는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바로 전화가 오니까 좀 더 신경 쓰인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좀 더 일이 좀 느껴지는 압박감이 좀 더 커졌다고 해야 되나? 결제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저는 복잡한 부분들은 법인세나 소득세 부분에 들어가면 더 많을 거고 그거보다 더 복잡한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세액 감면이나 공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고 좀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조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후 처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 할 때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부가세 할 때 제가 다 결제를 하거든요. 결제를 하다 보면 저는 좀 깐깐해요. 깐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까지 다시 다 반려하거나 다시 해오라고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하루가 꼬박 가버려요. 만약에 있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제 거를 맡기든지. 네. 국세청은 천재예요, 천재. 우리 세무사들의 신뢰감마저 떨어지고 저가 시장을 방어해야 됩니다.